중국은 사드 보복 때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최근 호주를 집중 공격하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과거 2010년 센카쿠 분쟁 후 일본에 히토를 수출 금지를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한국에도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한류 및 여행 중단 등의 보복을 감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주에게 위례 없이 강력한 보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중무역은 2019년 전체의 27.4%로 GDP의 약 11%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호주에서 수입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명목 아래 보리, 소고기, 석탄, 면화, 바닷가재, 목재, 와인 등을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는 WTO에 중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의 강력한 보복에 의한 막대한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드 보복 때 우리가 당했던 것 같이 호주도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면서 중국 내 전력 부족이 심해져 수백만 명의 중국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현재 중국 일부 지역의 공장 가동이 사흘에 하루씩 중단되고 엘리베이터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30층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31일까지 중국 저장성은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난방기구를 켤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호주산 석탄 금수 조치에 대한 피해는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호주산 석탄의 수출은 지난달 첫 주 3주 동안 96%나 급감했고 이제는 아예 수입이 금지되었는데 중국은 이를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마땅한 수입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대책 없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지속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전력 부족이 심화되어 많은 중국인들이 추위에 떨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호주산 수입품에 대해 거의 다 수입 제한을 해도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 수입의 약 40%를 차지하는 철광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철광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는 호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주 매트 카나반 상원의원은 우리도 중국에 수출하는 철광석에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모인 자금으로 중국 조치로 피해를 본 다른 산업 분야의 손실을 보상해주자고 한 것입니다. 이미 철광석 가격은 최근 올 초보다 2배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강철 공업협회는 이것이 호주 철강 회사들이 공급량을 제한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일방적으로 힘을 과시하며 중국에 보복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신들도 전력 부족과 철광석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경제적인 보복을 넘어서 이제는 군사력을 강화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는 중국 봐줬더니 너무 버릇없어졌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게 사드와는 차원이 다른 대박 선물을 책을 안겨주었습니다. 영국 최강 항공모함이 아시아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영국 최강 퀸 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2021년 초부터 아시아에 전개되어 이후 일본에 장기 주둔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영국군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중국 글로벌 타임즈는 중국 근해에 항공모함이라도 보낼 참인가, 새로운 아편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영국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롱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근해의 최강의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에 배치된 사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도 내년 5월 상륙부대를 보내 서태평양에서 미국, 일본과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독일까지도 인도태평양에 군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강대국들이 힘을 합쳐 중국의 패권 확장을 완벽한 포위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에서 애국심을 고취시켜 체제를 강화시키려는 황당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것이 중국 축구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연봉을 제한하고 귀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내년부터 중국 슈퍼리그 외국인 선수들을 최대 40억 이상 받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축구협회는 외국인 선수를 대상으로 어이없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40억으로 연봉을 제한하면서 외국인 선수들을 귀화시켜 애국심과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과 프로리그의 수준을 향상시킴은 물론 국내 선수의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인 선수 귀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귀화 선수를 대상으로 한 중국 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국가 정체성을 함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인 선수들이 실력이 부족하니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을 중국 선수로 만들어 중국 이념을 주입시키겠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축구 굴기를 내세우며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세계적인 선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는 과거 첼시에 뛰었던 오스카가 무려 연봉 310억 원을 받고 있고 브라질 축구대표 헐크가 258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지성과 함께 맨유에서 뛰었던 마루앙 펠라이니도 산둥에서 138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전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리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국내 K리그의 최고 연봉은 최근 계약한 전북현대 김진수가 받은 1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40억 이상 받지 못하게 하면 이 같은 선수들은 대거 중국을 떠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축구 굴기를 내세웠지만 결코 돈만으로 축구 실력을 키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K리그는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아시아 최고를 자부하고 있고 여기서 배출된 선수들은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 진출시키고 유럽 리그에도 진출해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천슈안 중국축구협회 회장은 중국 슈퍼리그는 한국의 K리그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을 쓰면서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 월드컵 예선에서 떨어졌고 최근 중국 슈퍼리그 구단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멸한 반면 K리그의 울산현대는 4강에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리피 감독까지 중국 선수들은 가망이 없다며 대표팀 감독을 내려놓자 이제는 대놓고 귀화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이미 브라질 출신 엘키손을 비롯해 페르난지뉴, 타이스 브라우닝을 귀화시켜 중국 대표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중국 언론은 중국이 언제부터 한민족 국가였냐, 중국은 원래 다민족 국가이고 역사적으로 중국은 타민족의 인재도 중국의 발전을 위해 잘 받아들였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중국의 움직임은 최근 손흥민이 맹활약을 하자 원래 중국인이라고 했던 억지 주장조차 쉽게 넘어갈 수 없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 그동안 이뤄낸 업적을 타도하겠다고 하며 이제는 한국의 과거 이뤄온 문화와 역사까지 가로채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우리 한복에 이어 김치까지도 중국의 것이라고 어이없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이런 중국을 참교육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새로 들어설 종이박물관에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의 한지가 비중 있게 전시되어 눈길을 끈 것입니다. 종이는 중국에서 발명되었지만 세계문화재 복원의 중심지로 꼽히는 이탈리아에서 한지가 최고라고 인증된 것입니다. 한지는 지난 2016년 800년 전 성 프란치스코 친필 기도문이 담긴 유물 카르룰라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었고 2017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바이에른 막시밀리앙 2세 책상에 부서진 손잡이를 복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인 복원가 넬라 포츠가 요한 23세 교황의 유물인 지구본을 한지로 활용하여 복원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유럽의 복원가들로부터 한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한지는 종이를 만든 중국을 뛰어넘어 최고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중국처럼 남의 나라 문화를 자신들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종이를 도입해 만든 한지가 얼마나 훌륭한지 전 세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획한 우럭 때문에 일본이 시끄럽습니다. 기준치보다 5배나 더 많은 세슘이 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전 오염수 방출을 곧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쿠시마현 주민들도 후쿠시마현 수산물은 아무 문제 없다 라면서 단지 풍문 피해가 우려된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슘 우럭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던 일본 정부는 횡설수설할 판입니다. 그리고 13일 후쿠시마 지진 이후에 계속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는 와중에 도쿄도에 있는 섬에는 정어리떼가 해변에 몰려오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현상에 머리 아픈 일본입니다. 22일 후쿠시마현 어업연맹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국가 표준율을 넘는 500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을 검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업연맹은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일단 국가 표준을 초과해서 검출되었기 때문에 출하 중단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잡은 우럭은 후쿠시마현 앞바다 약 8.8km 수심 24m에서 어획한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이 보도에 대해서 네티즌은 이런 보도를 하면 풍문 피해가 더 심해진다. 아사히 신문과 마이니치 신문은 일단 걸러야 한다. 라는 식의 앞뒤 없는 비난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일본은 사실을 숨기는 버릇이 있다. 유감스럽지만 이런 기사는 계속 나와야 한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는 위험하다. 현실은 후쿠시마 앞바다의 물고기뿐 아니라 강과 산, 들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현지인들은 먹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의도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보도가 통제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의 발표를 믿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정말 안전하다고 믿는다면 후쿠시마현 앞바다 물고기와 해초류를 부지런히 먹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댓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사가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야후 재팬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과 똑같은 내용인데도 한국에 이 사실이 보도되었다는 사실이 화가 나나 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원전 오염수를 계속 무단 방출했다. 먹을 수 없는 생선을 국민들 식탁에 올리고 있다. 한국은 70만 베크렐이 검출된 생선도 그냥 먹는다. 일본의 기준은 엄격하다. 후쿠시마 어업연맹이 스스로 보고했다. 역시 정직한 일본이다. 항상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본은 정직하고 한국은 거짓말을 한다. 라는 식으로 댓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후쿠시마현 어업연맹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4월부터 어업 확대 조업은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용해왔던 본격적으로 조업이라는 단어 대신에 확대 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본격 조업이라는 용어는 잘못하면 후쿠시마현 앞바다의 물고기를 모두 다 잡아 올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현 물고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원전 사고 이전에 마구잡이로 돌아간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업연맹은 세슘 등 방사능 기준을 그래도 엄격히 관리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확대 조업이라는 절제된 표현을 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업이라는 용어가 줄 수 있는 위험성도 인정할 정도로 불안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재개하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가 한국에도 공개가 되니까 당황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국제 기준은 1000베크렐인데 일본은 100베크렐로 관리하고 있다. 라면서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극복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은 무조건 안전하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많은 퍼포먼스를 해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는 먹어서 응원하자 라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많은 유명인들은 일제히 후쿠시마에 와서 역시 후쿠시마의 배는 맛있다 라는 식으로 먹방 영상을 쏟아냈습니다. 아베도 나서서 후쿠시마산 과일을 먹는 시식회를 하면서 후쿠시마산 과일과 수산물을 많이 이용해달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영국에서 열린 국제 행사에서 후쿠시마산 무말랭이와 말린 표고버섯으로 만든 스프를 나눠주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 핵스프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입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등 다른 나라의 수입 금지 조치보다 한국을 만만히 보고 시범 케이스로 WTO에 제소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으나 WTO에서 2019년 4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타당하다고 한국이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보고 시범 케이스로 제소했다가 도리어 한 방을 크게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수입 금지가 된 상황인데도 일본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한국은 수입을 재개하라 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일본 외무상은 후쿠시마 수산물은 안전하다, 수입을 재개하라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발견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수입 재개하라 라고 압박을 넣은 일본 정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도 일본 정부는 한일 간의 정치적인 협상이 있을 때마다 수산물 수입 재개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 정부가 세슘 우럭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을 때 또 대형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 15일에 도쿄도의 미야케 섬에 엄청난 숫자의 정어리가 길이 600m의 해변에 밀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닷속의 어떤 환경 변화로 도망쳐 오다가 해안으로 밀려온 형태로 보인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충격적인 장면에 많은 인근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13일에 발생한 후쿠시마현 지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곧 다가올 대형 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닌지, 최근 발생한 세슘 검출 우럭처럼 방사능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방사능 검출 수산물부터 해안으로 몰려오는 물고기 떼 등의 사건이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원전 오염수 방출이 초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염수 방출 이후에 어떤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상황에 무조건 방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출 이후의 후회에도 그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오염수 방출 이후에 일본 수산물은 절대 수출하지 말고 다 먹어서 응원하기를 바랍니다.